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긴급 편성 준비했습니다. 지금 정치권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면 전화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어젯밤 국무총리실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이 어떤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계신 민주당 강덕구 의원도 나오셨고요. 그리고 박진영 평론가와 함께 한덕수가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실제 탄핵이 이루어진다. 탄핵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도 함께 전망해야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정도 압박을 넣었으면 한덕수 내일 일단 재판관 임명 문제와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있는데요. 이 문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상황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대구 동대구역인데요. 동대구역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곳입니다. 부산이나 대전보다 훨씬 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 그곳에서 불법이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를 중심으로 홍준표 시장이 그곳에서 박정희 동상 제막식을 오늘 엽니다. 시민단체가 지금 대거 현장에 가서 오늘 오전에도 집회를 했고요. 어제도 여기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구단체들까지 동원이 되어서 오늘 오후 2시에 제막식을 강행한다고 하는데 그곳의 상황이 어떤지도 현장에서 박정희 우상화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집행위원장과 함께 전화 연결해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방송에 나와주신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박진영 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용환 교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자, 곧바로 지금 한덕수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강덕구 의원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자 탄핵을 감수하고라도 끝까지 버티게 하겠다. 아니면 이 정도여서 일단 수용하겠다. 분위기가 좀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끝까지 버티게 한다, 예. 수용한다. 이 부분에 대한 이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있는데 분명한 건 한덕수 총리가 시간을 최대한 끌려고 한다. 이 부분만큼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예를 들면 어저께 전화 인터뷰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권성동 소위 말하는 지금 원내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나 그쪽 전반적인 흐름들은 이 부분 어쨌거나 시간 끌고 버텨야 된다라는 게 대체적인 입장인데 그 입장에 한덕수 총리가 자유롭겠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은 박 교수, 자, 이 상태대로 가면 내일까지 자 특검안 수용하지 않는다, 공포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탄핵으로 갑니까? 아니면 시간이 하루 이틀 더 정도 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크리스마스니까 하루 이틀 정도 유예가 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건 역시 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25일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은 연말 안에 처리하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예측이 들고요.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나오는 예측은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원래 본인이 이야기했던 1월 2일까지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물밑에서 굉장히 압박도 하고 이런 소통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강덕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하는 만큼 국민의힘도 더 센 압박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예측이 됩니다. 지금 비슷하게 이제 듣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한 총리님을 모시고 있는 그 참모진들이 제가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멤버들이 이제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로 이렇게 확인해 보고 있는데 지금 박진영 교수님 말씀대로 비슷하게 이제 흘러가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 탄핵을 당하든 또 지금 이제 이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 결국에는 총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기저에 있다 보니까 이판사판에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압박도 하고 전체적으로 국민적 여론에 의한 압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분리해서 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총리실에 이제 아는 분이 많으니까 좀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참모들은 어떤 조언을 하고 있어요? 참모들은 사실은 저는 이제 참모들께 제가 전달드린 건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큰 틀의 것들을 이제 주문을 한 것이고, 참모들은 아마 본인들이 개개인의 의견을 내는 게 뭐 직접적으로 주요하지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분리해서 조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분리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각종 이제 임명이라든지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단계별로 분리해서 날짜를 그다음에 여당 눈치를 또 안 볼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저 인사청문회 통과하면 임명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임명을 안 한다는 것도 사실은 헌법적 위반 사항이 될 수 그렇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가 처한 상황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적 위기와 법률적 위기인데 일단 정치적 위기는 내가 감수하더라도 법률적 위기를 최소화하는 것. 근데 이게 실제로 이 계엄 과정에서의 불법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동의해 줬느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보였던 행동들 거기에서 계엄에 동조하는 행동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민주당이나 뭐 이른바 표현으로 다음에 집권하는 정당이라고 해서 그걸 약속해 줄 수는 없어요. 이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한덕수 입장에서는 나 역시 피의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하나의 뭐라고 합니까? 이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심정적으로 윤석열과 국민의힘 쪽에 동조해 가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거든요. 결국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초반에 민주당이 좀 더 세게 압박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좀 아쉬움으로 남는 측면이 아쉬움 있어요. 남는데 그래 지금은 이제 이도 저도 아니고 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칙대로 힘으로 그리고 권한이 있는 만큼 밀어붙여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니 박진영 평론가 말씀대로 실제로 저희들이 좀 전략적으로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세게 압박을 했어야 됐는데 이거를 어쨌거나 국정안정이라는 그리고 또 민주당도 일부 그야말로 좀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진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갖고 한 총리 탄핵에 대해서 유보하는 게 맞다. 이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판단 오류라는 뭐 평가까지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복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좀 살펴봐야 될 게 한덕수 총리나 국민의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범여권의 공통점. 어떻게든지 이번 탄핵 관련된 최종 날짜 인용되든 안 되든 최종 날짜를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 재판과 연계해서 고민한다. 이 부분은 저는 뭐 그야말로 공통분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입장이 좀 다른데 여전히 헌법재판관 문제는 수시로 그야말로 지금 그 밑에서 나름대로 입장들을 조율하고 있는데 지금 법률적 이기와 정치적 이기라고 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관료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기보다는 법률적 이기에 대한 고민을 더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지금 큰 틀에서 한덕수는 범여권 윤석열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으면서 또 동시에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딜레마적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스픽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민심 체크라는 우리 코너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상설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의 시간만 끌고 있는 한덕수 권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이제 24일까지 최종 답을 하고 아니면 수용하라라고 했던 박찬대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자 민심을 민심을 받들도록 설득을 하자 4%, 시한을 정해놓고 답을 기다린다 10%, 내일이라도 당장 탄핵을 시킨다가 86% 나왔고요. 무려 13만 명이 이렇게 이제 의견을 냈는데 물론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인데 그만큼 지금 국민들은 적시 탄핵이라는 방법을 쓰지 왜 안 쓰고 이 사람이 답을 할 때까지 기다리나라는 이런 이제 민심의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민심이 뜨겁게 올라와 있고 당장이라도 처리해라 이런 입장이지만 지금 강 의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분리된 측면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이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한 가지, 예를 들어 12명의 국무위원 그 자리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무언의 이제 동조화 현상이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번에 예를 들어서 마치 본인들 입장에서는 밀리듯이 처리를 해준다 한들 본인들의 어떤 법적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그 한 가지 측면, 그 다음에 그 뒤에 정무적인 것까지를 고려해 보면 예를 들어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하는 것에 떠밀려서 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냐 하는 어떤 그런 정무적인 판단까지 맞물려서 겉으로 내세우기 좋은 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그 1월 1일까지 날짜가 남아있다. 법률적인 날짜가 남아있다라는 거를 10분 겉으로 활용하면서 왜 법률적인 게 남아있는데 억지로 푸시를 하느냐. 이런 이제 국민적 열망으로 보면 황당하지만 그들의 어떤 방어 논리적인 면에서 보면 이게 합법적인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끌어가는 측면,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예. 한 가지 후회와 솔직한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솔직한 한 가지 후회는 윤석열 탄핵 시점에 한덕수를 같이 탄핵시켰더라면 예. 그게 상당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에게 경종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나머지 국무위원들이 뜨고 하면서 내가 정신 차려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놓쳤다는 것은 한 가지 후회고요. 솔직한 한 가지 가정은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한덕수 입장에서 나의 법률적 재판은 다음 정부 내내 이루어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 윤석열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끝나지만 형법적인 범죄 행위는 다음 정부 한 2년, 3년까지도 진행되지 않을까요? 박근혜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똑같이 한덕수 관련해서도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입장에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느냐 국민의힘 정권이 들어서느냐는 굉장히 이득관계를 따져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나도 국민의힘에 편성해서 지금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민주당에게 불리한 대선 구도를 만들어야지 라는 심정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하느냐가 지금 달려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그 헌법 71조의 권한대행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 그다음에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이런 순서로 가는 거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이제 어디까지 판단했는지 제가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아마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논해지기를 한덕수 총리가 그래도 어떤 공직자로서 평생을 오면서 상당히 유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착각에 가까운 거를 생각한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 후순위로 쭉 갔을 때 만약에 지금 최상목 부총리 까지도 만약에 이 탄핵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주호 부총리로 간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MB 때 뉴라이트 이런 것들이 또 작동하면서 차라리 그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낫다.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저희가 아직은 오판이다 말다를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판단하게 된 계기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이 듭니다. 시뮬레이션 1, 시뮬레이션 2까지 고민을 내부적으로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덕수 총리는 어쨌거나 우리 노무현 정권 때 총리도 했고요. 그리고 또 무역협회장 포함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도 했고 정무적 판단 뭐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관료만 평생 한 기재부 장관 최성욱 씨보다는 좀 낫다라고 우리들이 상대하기에 그런 뭐 전략적 판단도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박진영 평론가 말씀대로 초기에 윤석열 탄핵할 때 한덕수 총리까지 같이 탄핵을 했으면 훨씬 더 이 사항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과 함께하고 있는 관료들과 그리고 또 기득권 세력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였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원론적으로 박 교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치학 전공자시니까. 자, 이런 이제 국난의 상황 그리고 비상계엄과 쿠데타, 내란 이런 것이 있을 때 정치적으로 또는 정무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안이 있다라고 했던 그 이제 좀 뭐라 그런 나이브한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런 이제 결정이 결과적으로 지금 굉장히 상황을 뒤틀려 버리게 했다라고 이제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 그러면 탄핵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내일까지 답을 안 하면 크리스마스 날 당일 날도 국회 개원을 해서 탄핵을 시켜버려야 하는데 또 하루 이틀 더 미루어서 보자. 자, 이런 이제 압박이 먹혀서 지금 뭐 수용을 해버렸다고 하면 이제 일단 상황이 이제 전환이 되는데 그게 지금 아닌 분위기로 갔을 때 또 하루 이틀 또 미룹니까? 바로 25일 날 그냥 결판 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걸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 예. 그 부분은 또 국회의장의 몫이기도 하거든요. 예. 본회의를 여는 몫이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의 전환점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윤석열 체포. 예. 윤석열 체포 오늘도 보니까 행안위 하고 아침에 하고 있더라고요. 행안위인가 공수처장이 보니까 출연을 했더라고요.
공수처장이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현행범이잖아요. 현행범 체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현행범으로 체포해버리면은 이 사안을 보는 정치적 판단이 확 급변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박진영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 우리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의 경우에 정족수에서 3분의 2냐 2분의 1이냐 2분의 1로 국무 총리에 대한 탄핵 같으면 이제 2분의 1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권한대행주의로 보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듯이 3분의 2라고 하는 또 이게 논란이 일부 있을 수 있어서 그것 또한 이제 소송감으로 갈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가 과연 그러면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했을 때 직무정지를 시켰을 때 차순위자가 또 시간을 끌다가 또 이런 꼴이 오면 또 그 다음에 또 시간 끌어지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한 시간을 끄는 빌미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65조의 헌법 65조에 규정한 이제 탄핵에 대한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하나 얻어 걸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 국무위원 이제 순서대로 가다 보면 국무위원 정수가 이제 원래 17인이었잖아요. 지금 16인이죠. 이상민 장관이 없고. 근데 저기가 법무장관이 직무정지돼 있으니까 15인이란 말이에요. 국방부 장관. 네네. 국방장관. 그래서 하여튼 지금 15인일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 돼야 이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순서별로 가다 보면 결국 시간 끌기에 악용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아예 우리가 국무위원 정수에 의결을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까지도 극단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김탑태님께서 이렇게 글 주셨어요. 이러다가 다 죽겠다. 제 마음이 지금 그렇거든요. 이것저것 다 따지면 결국에는 내란을 주도했던 내란에 공모했던 여전히 지금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시간만 끌어주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더 단호하게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민을 믿고 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고요. 그 200석이다 아니면 150석이면 된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탄핵에 대한 정족수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 이거는 반대 논리를 만들면 무엇이든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좀 더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민주당이 밀어붙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 어저께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까지 기한을 준다라고 분명하게 입장 정리를 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24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를 하면 24일 날 분명히 우리 입장 전달하고요. 그리고 국회의장께 국회 본회의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아마 현실적으로 24일 날 25일 여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요구한다. 그러면 최소한 1, 26일이라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다. 동시에 우리 박진영 교수께서 얘기하신 대로 나름대로 공수처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좀 압력 넣고 좀 세게 얘기한다. 동시에 경호처장 포함해서 지금 정당한 법적 절차 우리가 체포영장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잖아요. 안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분명하게 그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툴들을 다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는 국민들의 요구고요. 그리고 민주당 포함해서 범야권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공수처장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공수처 조직이 안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공수처장은 의지가 확고하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아는데 공수처에 있는 지금 검사들 임명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다시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보면 다 그래도 용산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론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검사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제가 보기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공수처가 수사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 체포라는 변곡점을 찍어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체포에 있어서는 지금 합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갈 수 있습니다. 경찰 인력이 대한민국에 13만 명, 14만 명 있는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공수처장이 빨리 마음먹기 나름인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사위라든가 이쪽에서 최대한 이 공수처장에게 명분과 압박을 동시에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수처장이 지금 헐리우드 액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의지가 강한데 어쨌든 조직을 움직이기에는 지금 마땅치가 않다. 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나름 의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단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수처의 인원을 보면 실제로 뭐 직접 수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구속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입장에 대한 분명하게 입장 정리하고 그리고 시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스픽스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댓글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